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최근에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 줄로 현대가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는데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 줄 남긴 것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 조금 화두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의 김동화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의 김동화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스크의 트위터 한 줄 평 때문에 잠깐 좀 화두가 됐었는데 저희가 또 이런 단기적인 화두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를 좀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싶은데 자동차 sek터의 좀 판매 동향이라든가 이런 주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판매 자체는 아직까지는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올 누적으로 현대차가 8.2% 감소했고 기아차가 한 2.5% 감소했거든요. 네. 가장 큰 이유가 기존 예상하고 달리 좀 반도체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아직도 여전히 좀 그러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면서 좀 뭐랄까 개선 속도가 약간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왜 이렇게 늦어지냐 반도체가 이렇게 보실 때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약간 저부가 가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당연히 더 돈 되는 걸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그나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좀 수요 감소, IT 제품의 수요 감소하면서 좀 룸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키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급 관련 이슈이고 그러면은 머스크는 왜 약간 doing well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전체적으로 자동차 월간 판매 동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전기차 관련한 이슈가 완전 중요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기차 관련한 그런 지표들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중요한 게 주가로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이 나이스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 상대적으로는 좋아요. 가장 큰 이유가 작년에 좀 부진했던 전기차들이 확실히 올해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이제 글로벌로 볼 때 현대차가 한 104% 정도 증가했고 전년 YTD로 볼 때 기아는 140%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군요. 지금 확실히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MS를 보면 현대차가 3.4%, 기아가 3.1%로 양사 합산 6.5%거든요. 20년이 되게 잘했어요. 근데 그때 7%였는데 거의 5%대로 떨어졌다가 이제 확실히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2020년 넘어가는 그런 속도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냐 볼 때 이제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듯이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2등까지 올라왔습니다. MS 기준. 물론 뭐 테슬라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단 테슬라가 너무 일단 지금 넘사벽이니까 그런 건데. 테슬라 빼놓고 일반 이제 뭐 GM이나 뭐 다른 브랜드 대비해서 다 이겼다는 업체들 거구나. 볼 때 저희가 이제 한 9%까지 2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미국 쪽에서 잘하면서 물론 유럽도 잘하고 있고 미국이 확 튀면서 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같은 이유는 이제 아이오닉 5가 원래 좀 작년 초에 생산이 지연됐다가 하반기 정상화됐거든요. EV6가 또 기아 EV6가 작년 말에 나오면서 뭐 그런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오닉 5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일본 같은 데서도 아이오닉 몰면서 이게 뭐 닛산이면 자기 엄청 칭찬할 거라고. 그리고 요즘 주행 중에도 많이 보여가지고 확실히 좋은 차를 만드니까 좀 많이 팔리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 한 줄 한 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발언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최근에 자동차 주가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막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큰 뭐는 아닌가요? 그렇죠. 화물연대 파업은 뭐 7일 정도였고 양사 합산 한 10,000대 정도밖에 그게 없었어요. 피해가. 그리고 차질 정도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단기 이슈였다. 아니 뭐 산업계 뭐 피해가 막 몇십 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겁을 줘야 빨리 끝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중요한 이슈는 아닌 거고. 그럼 펀더멘탈리 어쨌든 자동차 판매가 중요한데
전체 자동차 판매는 줄었지만 전기차는 어마어마하게 늘었고요. 네. YOY로 막 100%씩 늘었고, 근데 여전히 이쪽에서는 반도체 수급 그 생산 관련 이슈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는 근데 또 한편으로 전체적으로 자산 시장이 너무 내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막 그 고급차에 대한 그런 수요 감소라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요가 좀 위축되지 않냐 이런 매크로 이슈들이 조금 있거든요. 저도 섹터 애널을 오래 했지만은 이런 매크로 이슈가 섹터를 덮칠 때가 제일 짜증이 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자동차 섹터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매크로 이슈를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고 소화하고 계신가요? 일단 매크로 이슈가 아예 없다고 보긴 힘들죠.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지금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넘쳐 보여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공급이 정상화된다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이걸 바칠 수요들이 있느냐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하다. 네. 이유가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차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버티기도 좀 힘들고. 그럼 돈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임금은 올라서 가처분 소득은 좀 올랐겠지만 지금 자산 가격들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일주일 만에 돈 없어졌네 뭐 이러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대기 수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뭐 백오더들이라는 게 뭐 약간 조선이나 뭐 이런 거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계약금 10만 원, 100만 원 걸어놓고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막상 가봐야 좀 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가봐야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생산이 좀 풀리면 지금까지 모습은 오히려 생산이 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네. 좀 낮은다고 저도 좀 봐요. 이쪽 보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런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죠. 진짜 불안한 마음들은. 그러니까 수요는 어쨌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약간 위축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하지만 그 자동차 섹터를 짓눌렀던 악재는 공급이었던 그렇죠. 거고 여지까지. 어쨌든 그래서 공급이 좀 풀린다면은 확실히 자동차 섹터는 좀 더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아까 현기차만 얘기하셨는데 전기 자동차 배터리 섹터가 올해 상반기 거의 유일하게 버틴 섹터거든요. 예. 저희 시장 전체를 그렇죠, 통틀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장기 성장이라던가 이걸 잘했을 때에 대한 그런 기대 효과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 바이든도 뭐 한국 왔다가 그 가실 때 어쨌든 현대차까지 이렇게 딱 그 품 안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확실히 어떤 기대감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좀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는 말이 있어서 이 시점에서 좀 완성차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간단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 많이 내려왔습니다. 일단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7배 초반, 그다음 뭐 기아차는 뭐 5배대, 뭐 모비스도 7배 초반 요 정도가 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절대적으로 볼 때 이렇게 확실히 비싼 건 아니에요. 확실히 싼데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제 걱정하는 건 있죠. 왜냐하면 이건 올해 실적인데 내년에 방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때문에 뭐 실적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건 여전히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볼 때 지금 크게 아직 걱정되는 상황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로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생산만 돌아온다면 오히려 지금 올해 실적 예상보다는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더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기겠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진짜 지표상은 굉장히 싼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섹터에 있는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럼 여기 자동차 섹터 투자 전략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하자. 업종으로 전체 볼 때 매수를 하자 요거고요. 일단 뭐 첫 번째는 하반기에 좀 반도체 생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 뭐 요게 하나가 있고 여전히 뭐 가격 측면에서도 뭐 지금 괜찮은 상황이다. 하반기까지 최소한 견조할 거다. 올해 하반기까지 이런 상황이라 뭐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확실히 좀 낮은다. 다만 이제 매크로 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업종에서 본다면 충분히 그런 것들은 나올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근데 말씀 중에 저희가 얘기 나눴지만 매크로 이슈가 하고 수요가 어느 정도 위축되더라도 결국 공급이 풀리면은 그 불확실성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은 그런 공급 관련해서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으시고 또 뭐 다른 뭐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생각해볼 만한 거는 좀 이제 저는 올해 하반기 아니 내년 정도 보면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테마들이 자동차 업종 내에 부각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여태까지 전기차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올해 하반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G90이 이제 레벨 3를 달고 고속도로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운행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자율주행 레벨 3라는 게 엄청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손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이게 엄청난 큰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는 운전자가 아니라 그 레벨에서 사고가 난 건 제조사 책임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테슬라든 현대차도 뭐 사고 났을 때 부주의다, 운전자 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앞으로 레벨 3라고 자기들이 말한 거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다 제조사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자가 없는 한은. 제가 자율주행 스터디를 할 때는 이게 뭐 6단계도 있고 그런 건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한국뿐만 아니라 뭐 아직 뭐 본격적으로 들어온 레벨 3 저희 양산차 기준으로는 레벨 3인데 레벨 3는 저희가 지금 고속도로 타실 때 키고 있잖아요. 약간 뭐 손은 잡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 정도에서 손을 놓고 다녀도 된다. 차선을 바꿔주고 이 정도가 레벨 3고 완전 이제 레벨 4, 레벨 5로 가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 자율주행이죠. 근데 레벨 4는 뭐 아직은 힘들 것 같고, 근데 일부 도시들, 뭐 뉴욕이나 뭐 베이징이나 이런 뭐 캘리포니아 이런 외국 이제 일부 도시들에서는 시범 운행이 아마 내년부터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어쨌건 소비자들이 실제로 자율주행을 접하고 또 이제 볼 수 있는 로보택시들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좀 새롭게 하나의 테마가 형성될 수 있고, 테마를 넘어 사실은 시장 크기로 본다면 전기차보다 자율주행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도 아까 레벨 3라고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책임이 자동차 회사에 있다는 거가 이제 패러다임이 진짜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올 하반기, 올해 연말부터라고요? 예, 올해 한국 뭐 일단 현대가 들어오는 올해, 제네시스 주고는 올해 연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 브랜드 차들 그렇죠. 그것도 내년에 다 아마 레벨 다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내년은 완전 자율주행이 테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일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 그 커버하시는 섹터 중에 전체적으로 최선호라든가 이런 기업별로 뭐 현황과 투자 포인트 간단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가장 큰 거는 아직까지는 완성차가 부품 주부가 좀 낮다 요거고요. 우선 완성차 내에서는 기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대보다는. 근데 이유를 먼저 보면은 지금 어떤 실적을 이끄는 그 자동차 업종에서 요인들 자체가 물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입니다. 뭐 당연히 반도체 때문에 물량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공급이 쇼트진 상황이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인센티브랑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SUV를 선호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제품 믹스 이제 섞여 있는 비싼 차들이 많이 팔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이끄는 상황이라 완성차가 좀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차들이 또 아직 부품주들한테 원가 올라오는 것들을 다 전가를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약간요 분위기가 천천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차도 좋다. 근데 기아가 그럼 왜 더 좋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은 지금 그 글로벌이 볼 때 어떤 그 신흥국보다는 선진국들이 더 양호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율 문제도 있는 거고. 근데 기아가 선진국 포지션과 수출 환율에 대한 포지션이 훨씬 더 익스포저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기아가 더 나은 상황이다 볼 수 있다 보죠. 확실히 요즘에 환율이 거의 1,300원 근접하니까 이런 수출 관련 기업들이 차익이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매출에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꽁으로 버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비중들을 다 고려했을 때 기아가 더 그런 부분의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밸류에이션 얘기할 때 기아는 올해 실적으로 뭐 5점 몇 배라면서요. 현대는 7점 몇 배인데, 물론 두 회사가 완전 똑같은 차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격 주도하는 그런 시장에서 기아차가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으로 가면은 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율주행이 좀 더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 이슈가 좀 풀리고, 그리고 공급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수요 위축도 어느 정도 진짜 위축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될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를 과거보다 확실히 잘한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어떤 장기적인 성장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까지 어쨌건 이런 돌파구, 뭐 수요 위축이 되든 뭐든 그건 돌파구에서 전기차가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규제나 뭐 소비자들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해나가야 성장할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기아는 잘하고 있어요. 뭐 그게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게 MS죠. 뭐 MS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다른 말 다 떠나서 일단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고, 그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결국 다시 돌고 돌아서 머스크가 프리티 웰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근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자동차 섹터의 이슈와 현황과 어떤 부분이 좀 관건인지, 시장에서 우려라 보고 있는 거가 뭔지, 또 이게 어떻게 풀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영상이 짧은 영상이지만은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다 다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김동화 애널리스트님이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